태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은 제 어깨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장모님,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2년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죄책감보다 더 강렬한 것이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긴 줄 알았던 문이 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제 심장이, 그리고 우리 사이의 공기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태석, 42입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중견급 규모까지 키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겠죠. 하지만 2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내 은혜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나간 사람이 저녁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회사 일은 그냥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커튼, 아내가 심어놓은 화분, 아내가 골라준 소파, 모든 게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장모님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박미정, 55살이셨습니다. 아내를 23세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딸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먼저 보낸 슬픔은 그 강인함도 무너뜨렸습니다. 태서가, 밥은 먹었니? 장모님은 항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아내가 해주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장모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은혜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의 방문이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거의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반찬을 가져오시고 집 청소를 해주시고 빨래도 챙겨주셨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남이니? 내 사위잖아. 장모님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보살피는 것이 딸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딸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습니다. 계약건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오셨나? 문을 열자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이 늦은 시간까지 왜? 너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저녁 준비해놨어. 먹어야지. 식탁에는 따끈한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가득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고, 어서 먹어. 식기 전에 장모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밥을 다 먹고 나니 12시가 넘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야겠구나. 택시도 잡기 힘들 시간이네. 객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씻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몸의 피로는 풀렸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침대에서 함께 잤던 기억들, 아내의 체온, 아내의 숨소리, 아내의 향기, 그리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2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로서의 본능,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마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문을 잠갔는데, 아니,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걸까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들켰습니다. 제 모습을, 제 행동을.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장모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서 뭔가 필요한가 싶어서 왔는데,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장모님께 이런 모습을 들키다니. 그런데 장모님은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태서가, 네, 힘들었구나. 많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외로움, 슬픔, 그리움. 2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쓸 걸. 장모님이 한 발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제 침대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장모님? 제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장모님이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장모님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과 함께 여자의 체취가 전해졌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태서가, 남자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장모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장모님, 은혜도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분은 장모님이야. 하지만 몸은 반응했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쉿. 장모님의 손가락이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제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문이 열렸고 우리 사이의 모든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베개에서 장모님의 향기가 났습니다. 어젯밤은 현실이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푸시는 모습. 일어났니? 씻고 와서 밥 먹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네.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모님과 그런 일을,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감정이 살아나는 것을. 식탁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장모님이 반찬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사위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장모님이 먼저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뺨이 살짝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둘 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 회사 가야지. 그래도 빨리 준비해. 늦겠어. 장모님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손이 제 등에 닿았을 때 또다시 그 느낌이 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 장모님의 손길, 장모님의 체온.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모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준비해놨어. 일찍 와. 짧은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왔니? 장모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자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봤어.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입맛을 돋웠습니다. 아내가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은혜가 자주 해주던 거지? 네. 레시피 물어봐뒀거든. 맛이 비슷할지 모르겠네. 한 입 먹었습니다. 아내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만큼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뜨거워졌습니다.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장모님이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은은한 향기가 계속 코를 자극했습니다. 태서가, 네, 내가 오늘은 그만 갈까? 장모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젯밤 일을 의식하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계셔주세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 네. 장모님 계시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은 무덤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계시면 집이 집 같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을게.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을 챙겨주시고 청소를 하시고 저녁을 준비하시고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자리를 잡아가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원했습니다. 장모님이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 장모님의 손길, 장모님의 존재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이후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객실에서 주무셨고 저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태서가 나 잠깐 얘기 좀 할까? 장모님이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 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내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은혜 생각만 나고. 그런데 여기 와서 너 챙기다 보면 그나마 견딜만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혼자 지내는 거 힘들잖아. 내가 있으면 서로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장모님, 물론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그냥 생각해봤어. 고개를 숙이신 장모님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응? 같이 살아요. 저도 장모님 필요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장모님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장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태서가. 그날 장모님은 본인 집에서 짐을 가져오셨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책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객실에 정리하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사는 거구나. 그날 밤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예전보다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장모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녀의 로맨스물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슬쩍 장모님을 봤습니다. 장모님도 화면을 보고 계셨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의식했습니다. 장모님의 옆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55이라고 하셨지만 4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도 좋으시고 몸매도 날씬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딸을 낳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여전히 젊어 보이셨습니다. 뭘 봐? 장모님이 제 시선을 눈치채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태서가, 네, 나, 이상하게 보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사위 집에 들어와 사는 게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가족. 장모님이 그 단어를 되뇌셨습니다.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린 가족이지.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우린 그냥 가족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넌? 저도 곧 들어갈게요. 장모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객실로 향하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들어가라고 해야 하나. 머릿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꿈 꿔. 네. 편히 주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옆방에 계신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장모님도 잠이 안 오시나 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이라도 마실까 싶어서였습니다. 부엌 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있으셨습니다. 장모님, 안 주무세요? 너도?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밤중의 정적 속에서 우리 둘만 깨어 있었습니다. 태서가, 네, 내가 여기 온 게 실수였을까?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한테 부담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아요. 장모님이 계셔서. 정말? 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속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봤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이셨습니다. 어깨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피부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면 안 될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서가, 나 봐. 내 눈 좀 봐.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장모님, 나도 좋아. 예,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혜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살피다 보니까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 숨 쉴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았어. 장모님, 근데 요즘은 헷갈려. 뭐가요? 내가 널 챙기는 게 정말 은혜 때문인지. 장모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 나쁜 여자 같지?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아요. 응, 저도 헷갈려요. 장모님을 대하는 제 마음이. 장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장모님으로만 봤어요. 은혜를 낳아주신 분, 제 가족,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여자로 보여요. 태서가,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셨습니다. 나도, 그래. 예, 너도 자꾸 남자로 보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그냥 남자로. 장모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혜한테 미안한데. 저도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저도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서가, 내가 이상한 거 맞지? 아니에요. 저도 이상한 거예요. 우린 가족인데. 알아요. 근데 왜 이럴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호흡이 섞였습니다. 태서가, 네, 그냥 한 번만. 네, 한 번만 안아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장모님도 제 등을 껴안았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장모님, 쉿, 아무 말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선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버린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아침을 차려주셨고 저는 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스치는 손길, 마주치는 시선, 가까워지는 거리, 모든 것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매 순간마다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장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술 마셨구나. 많이? 네. 조금. 사실 많이 마셨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어휴, 이것 봐. 씻어야지. 장모님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로 이끄셨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됐어. 취했잖아. 장모님이 세면대에 물을 받으셨습니다. 수건을 적셔 제 얼굴을 닦아주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너무 가까이요. 장모님의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제 얼굴을 닦아주시는 표정. 아름다웠습니다. 장모님, 응?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예뻐요. 술 기운에 말이 나왔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 많이 마셨나 보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건을 들고 있던 손을요. 장모님, 정말 예뻐요. 태서가 젊어 보이고 아름다워요.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술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저는 장모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술 기운이 용기를 줬습니다. 저 장모님 좋아해요. 뭐? 좋아요. 여자로. 좋아요. 태서가 지금 정신없는 거야. 어서 방 가서 자. 싫어요. 저는 장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갑작스럽게요. 태서가, 장모님, 저 미치겠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장모님 생각뿐이에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만해. 너 지금 술 마셔서 그래. 아니에요. 술 안 마셔도 똑같아요. 장모님을 더 꽉 안았습니다. 장모님의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이 반응했습니다. 제발 밀어내지 마세요. 태서가, 우린 안 돼. 왜요? 난 내 장모잖아. 상관없어요. 은혜는 어떻게 하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저는 장모님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태서가, 장모님도 그렇잖아요. 장모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감정을요. 한 번만 안아줘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알아요. 돌이킬 수 없어.
상관없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목을 끌어안으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침실로 옮겨갔습니다. 제 방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쓰던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장모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서가 정말 괜찮은 거야? 침대에 앉은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 늙었어. 주름도 있고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55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셨습니다. 태서가 장모님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은혜한테 정말 미안해. 저도요. 죄송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장모님의 몸은 부드러웠습니다. 곡선이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것마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2년 동안, 아니 장모님은 더 오래 억눌렀던 욕망을 분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격렬함 끝에 평화가 왔습니다. 땀에 젖은 몸을 서로 껴안고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태서가 네, 우리 큰일 났다.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장모님도 딸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태서가 나 나쁜 여자지? 아니에요. 딸의 남편이랑 이런 짓을 하다니.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나쁜 놈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만하자. 오늘만 하고 그만하자.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요. 한번 터진 감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제 침대에서 주무셨습니다. 객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조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솔직해졌습니다. 장모님, 응? 이제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이름? 네. 미정 씨. 장모님이, 아니, 미정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장모라고 부르면 죄책감이 더 들어. 미정 씨. 응, 태서가.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불렀습니다. 장모와 사위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정 씨는 아침을 차려주셨고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저녁엔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엔 서로를 안았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태서가 행복해?
어느 날 밤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나도 너무 행복해. 미정 씨가 제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줄은. 사랑.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사랑이야. 너 사랑해. 미정 씨,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외로워서 서로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미정 씨가 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해. 너 사랑해. 사위가 아니라 남자로서 사랑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응, 저도 사랑해요. 미정 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죄책감도 세상의 시선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들어간다. 전화를 받은 미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진아? 소진. 미정 씨의 큰딸이었습니다. 제 아내 은혜의 언니였죠. 미국에서 10년째 살고 계셨습니다. 응.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났어. 다음 주에 들어가. 그래. 그럼 어디서 살 건데?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까 하는데. 괜찮지? 미정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요즘, 미정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와. 엄마가 방 정리해 놓을게. 전화를 끄는 미정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서가. 네. 소진이가. 뭔데?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정 씨가 제품에 안겨 있었지만 평소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서가. 응? 소진이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아요.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진이가 알면 나 죽을 것 같아. 은혜 언니인데 그 은혜 남편이랑 이렇게.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미정 씨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진짜 어떻게.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정 씨를 꽉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진 씨가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미정 씨와 저 둘이서요. 언니,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처형이었습니다. 태서가 오랜만이다. 네, 언니. 잘 지내셨어요? 응. 너도 잘 지냈니? 소진 씨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뭔가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응, 나 여기 있어. 미정 씨가 다가갔습니다. 모녀는 포옹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그래.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만 알아챌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진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평범하게.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응, 괜찮아. 외롭지 않아? 괜찮아. 엄마 강하잖아. 미정 씨가 애써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어색해 보였습니다. 소진 씨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정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깨끗한데? 원래 이렇게 정리 잘했었나? 요즘 시간이 많아서 자주 청소해. 그래. 근데 먼지가 별로 없네. 혹시 요즘 자주 안 계셔?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게 미정 씨가 당황하셨습니다. 이따금 태석이 집에 가서 도와줘. 혼자 사는 거 힘들 것 같아서. 아, 그래서 태석이 좀 나아 보이는구나. 소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은혜 떠나고 완전 죽은 사람처럼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잘 챙겨줘서요. 감사하죠. 그래. 엄마 고마워. 태석이 잘 돌봐줘서. 당연한 거지. 내 사위인데. 미정 씨가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 달 넘게 미정 씨와 함께 지냈거든요. 이제 혼자라니 공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 씨였습니다. 태서가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보고 싶어. 저도요. 어떻게? 소진이 옆에 있으니까 전화도 맘대로 못하겠어. 참아요. 조금만. 언제까지? 소진이는 당분간 여기서 살 거라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태서가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 뭐라고요? 소진이가 눈치챌 것 같아. 무서워. 미정 씨, 미안해. 나 겁쟁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만하자는 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소진 씨 때문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조심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미정 씨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소진 씨가 있으니까요.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정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서가 저녁 같이 먹을래? 우리 집에서. 네. 엄마가 요리 많이 해놨어. 셋이서 먹자고. 너 혼자 외롭잖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 씨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 씨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서가 왔구나. 네. 언니가 불러서. 엄마, 나 씻고 올게. 너희 둘이서 먼저 세팅해놔. 소진 씨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미정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태서가, 미정 씨,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지만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미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소진이가 자꾸 이상하게 봐.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그냥 기분 탓일 거예요. 아니야. 분명 뭔가 의심하고 있어. 그때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거리를 벌렸습니다. 소진 씨가 나왔습니다. 다 준비됐어? 응. 이제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진 씨가 저와 미정 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 그냥 내가 와서 그런가 봐. 그런가? 근데 내가 오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미정 씨가 당황하셨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태서가. 소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응? 너도 요즘 좋아 보여. 그래요? 응. 혼자 사는 남자 같지 않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언니가 잘 챙겨줘서 그런 것 같네요. 엄마가 얼마나 자주 와? 일주일에 한두 번?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매일 함께 있었죠. 그래. 엄마, 그렇게 자주 갔어? 소진 씨가 미정 씨를 봤습니다. 응. 태석이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구나. 소진 씨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태석아, 커피 마실래? 아, 저는 괜찮아요. 이제 가봐야.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내일 일찍 회사 가야 해서요. 그래. 그럼 엄마 태석이 차까지 배웅해드려. 응. 밖에 짐 좀 내려놔야 하는 것 같던데. 같이 나가서 치워. 소진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 미정 씨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간 미정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서가 무섭다. 무슨 소진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직은 모를 거예요. 아니야. 분명 눈치챘어. 저 눈빛.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놓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서가 네. 우리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할까? 싫어요. 근데 소진이한테 들키면 들키지 않으면 돼요. 그게 될까? 될 거예요. 제가 포기 못해요.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포기 못해. 근데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소진 씨가 적응하면 다시 언제? 곧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소진 씨가 계속 미정 씨를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미정 씨와 제대로 된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진 씨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서가 소진이 잠들었어.
지금 나갈게. 30분 후에 우리 집 앞 공원에서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미정 씨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 태서가,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2주 만이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미치는 줄 알았어. 저도요. 정말, 어떻게, 이러다가 진짜 들킬 것 같아. 이사 가요. 뭐? 소진 씨 눈을 피하려면 제가 이사를 가요. 다른 동네로. 그럼 우리 그곳에서 다시 같이 살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미정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네. 미정 씨 없이 못 살아요. 나도 그래.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어둠 속 공원에서 몰래 조심스럽게. 다음 주까지 집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사하고 미정 씨 부를게요. 소진이한테는 다른 핑계 대요. 회사 근처로 옮긴다고. 그리고 가끔 미정 씨가 저 챙기러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소진 씨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해 버렸으니까요.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집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막 돌아왔을 때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서가.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진이가. 알았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 우리 만난 거 봤대. 어떻게 뒤따라왔나 봐. 공원에서 우리 키스하는 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집에. 소진이랑 둘이. 제가 지금 갈게요. 안 돼. 오지 마. 소진이가 너무 화났어. 오면 더 큰일 나. 그래도 태서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서가. 나 좀 만나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진 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비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엄마랑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소진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혜는 뭐가 되는 건데? 내 동생은? 내 아내였던 사람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넌 엄마를 망가뜨렸어. 내 엄마를. 소진 씨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 밤새 울었어. 은혜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나쁜 년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유혹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도 똑같아. 둘 다 잘못한 거야.
소진 씨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제 끝내. 너희 관계. 당장 끝내. 네. 엄마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다른 곳으로. 너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네. 다신 만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진 씨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집에도 가봤습니다. 이미 이사를 가신 뒤였습니다. 소진 씨 말대로 멀리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약했던 새 집을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 일을 하다가도 미정 씨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항상 미정 씨가 떠올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미정 씨였습니다. 미정 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태서가, 미정 씨가 울고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소진이 몰래, 나왔어. 들어와요. 일단,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 씨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태서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미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진이한테 혼나고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이해해요. 근데 안 되겠더라. 너 없이는. 미정 씨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보고 싶었어? 미치도록. 저도요. 정말.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절박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서가, 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소진이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잘못된 거잖아. 알아요. 은혜한테 너무 미안해. 매일 밤 꿈에 나와. 미정 씨가 흐느꼈습니다. 나 엄마 자격도 없어. 딸의 남편이랑 이런 짓을 하다니. 미정 씨, 너도 힘들잖아. 죄책감. 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만하자. 우리 정말 그만해야 하나요? 응. 그래야 해.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오늘만 마지막으로. 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안아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갔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더 애절했습니다. 사랑해. 태서가, 저도 사랑해요.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도 저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왔습니다.
미정 씨가 옷을 입으셨습니다. 떠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태서가 네, 행복하게 살아. 꼭. 미정 씨도 나는 괜찮아. 너라도 제대로 살아야 해. 어떻게 하지 마. 연락하면 또 흔들릴 것 같아. 그럼 잊어. 나를 못 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해. 제발. 미정 씨가 제 뺨에 입맞춤했습니다. 마지막 키스였습니다. 사랑했어. 저도.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 씨가 나가셨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정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진 씨를 통해 들으니 부산으로 이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만 하며 살아갑니다. 미정 씨 생각은 여전히 납니다. 매일. 하지만 이제는 아픕니다. 그립기보다는 아픕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도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가끔 하늘을 봅니다. 아내 은혜가 보고 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죄책감 없이 떳떳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정 씨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감사했어요, 미정 씨.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정 씨도 어디선가 웃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